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 정권이 친중 좌경화됐다라는 미국 의원들의 지적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답변을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한번 내용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데럴 아이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럴 아이사 의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니까 꼭 나만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미주의자만 한국의 대통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북주의자가 한국 대통령이 될 때도 있고 친미주의자가 한국 대통령이 될 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니까 한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친북주의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한국의 숙명적인 역사와 숙명적인 지리적 위치 여러 가지 등등 지정학적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과 협력하는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당연히 알게 될 거거든요. 당연히 알게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무시하고 한국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는데 애써서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자, 그런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루비오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 독특한 측면이다. 우리의 지역, 서반구 지역에서도 이를 자주 목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미에서 좌파 성향의 반미 정권이 종종 출현했었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남미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 당연한 거죠. 합법적으로 선택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면, 부정선거로 선택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정선거로 선택한 지도자, 이거는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베스, 마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사범, 체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국민이 선택한 민주주의 질서에 따라서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필요하면 암살, 제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일도 사실 미국 역사에는 있었고요, 과거에. 그리고 막 체포해가지고 데려가는 것도 뭐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요. 자,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루비오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합법적인 선거였고 그리고 그들이 택한, 국민들이 택한 지도자라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합법적인 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였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들어서 있다고 하면 이 얘기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 지도자를 제거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범국민적으로 반미를 하게 되겠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미국이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한국의 언론들은 마치 이것이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굳이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우리 국익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건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해주겠지만 미국의 국익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는 미국이 건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라는 데럴 아이사 의원의 지적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 유럽연합은 우리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메타 이런 것들한테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합니다. 반독점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청소년 보호법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그런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벌금을 부과받고 돈을 내면서도 기업들이 그곳에서 기업 운영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미국 기업들한테는 불편한 현실이긴 합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출 자체를 못하게 만들죠. 메타, 페이스북 중국에 진출 못합니다. 엑스도 진출 못합니다. 하고 싶어서 여러 번 노크를 했습니다만 중국 정부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차별당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 그것은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관여의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반자를 하고 있다. 지금 국제 질서상에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 동반자 사이에서는 대의가 있으니까 큰 뜻이 맞으면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하지 않겠으나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조치를 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일을 처리했던 그 부분들, 그리고 의혹까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기업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면서 오히려 그 시장을 중국 기업들한테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미국 쪽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쪽에 미국 쪽에서는 그것 덕분에 이익을 보는, 협상할 때 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쿠팡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미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일들은 결국은 이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만나서 외교 협상을 할 때 그때 미국 쪽에 유리한 카드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태도 때문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상황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대한 문제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미국의 자회사들, 뭐 구글 코리아, 엑스 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 이게 다 전부 다 마찬가지. 이런 미국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정부가 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거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을 해서 협상을 한다라는 이야기. 최근에 한국 정부에다가 미국 정부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뭐 명분은 뭐 인권 요건들 갖추지 못했다. 인권 유린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뭐 이유는 그렇게 붙였습니다만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관세 부과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벌 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피해를 본 기업 따로 있고 벌 주는 방식이 또 따로 있고 그러면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는 큰 그림 안에선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루비오 장관의 답변에 앞서서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메타, 쿠팡 등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 다수를 억압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요.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그는 최근 한국 정부가 좌편향하고 있다는 취지의 미국 보수 인사들 주장을 담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 게재 칼럼을 회의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의회 하원 청문회 회의록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려있는 이 칼럼,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버스탯 연구원하고 그리고 또 로렌스 팩이 공동으로 쓴 이 칼럼. 한국의 정부가 급진 좌파, 아주 hard left, 아주 강성 좌파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담은 칼럼인데 이것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회 공식 기록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CRS라든가 의회 의원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될 때, 한국과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이 될 때 이 칼럼이 참고 자료로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공론화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의회 안에서 지금 이제 538명의
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한테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이제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또 하나 더 길이 확 뚫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 가지가 더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전체적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은 빙산의 일각을 보시는 거고요. 실제로 더 많은 일들이 이 물밑에서는 벌어지고 있다.